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어린 왕자를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책이었는가 싶은데. 자, 오늘은 데미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죠. 데미안을 처음 읽었을 때 내가 너희들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 18세, 17세 이때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거의 이해를 잘 못하면서 이 크로모와의 장면만 강렬하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주인공은 좀 우울할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 이 책은 딱 저런 책 같아요. 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가? 그럴 용기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당신들 같이 좀 지적인 사람들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모습이 보이죠? 독일의 문학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싱클레어라는 소녀는 10살이었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거 그림 제가 그렸는데 왜 저렇게 박탕색을 했냐면 파란색의 세계와 빨간색의 세계로 이분되는 환경 속에서 자란 싱클레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소설 처음이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 얘기 하나로 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10살 때 소년의 모습은 자, 우리 세상이 좀 이상해 라고 자각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목이 두 세계거든요. 처음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얘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여 있었다.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얘기와 스캔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섭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을 쓰는 여자들, 새끼 낳은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와 침입, 살인, 자살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런 두 세계 속에서 싱클레어는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처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했던 것은 그 경계가 서로 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두 세계는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이유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사실 없고 또 완전히 악마 같은 사람이 있는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사이코패스들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무섭기도 하지만 완벽히 이분화된 선악의 구도는 저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도 나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정말 갈아엎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나에게도 어떤 장점이 있고 나는 이렇게 두 세계를 동시에 섭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악의 경계가 되게 분명했거든요. 쟤는 나쁘고 쟤는 착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뭐 그런 배경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약간 넓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수업이 없는 오후, 10번째 생일이 갓 지났을 때였다. 나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그 집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커다란 아이가 왔다. 13살쯤 된 억센 사내 아이.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술꾼이었으며 온 가족이 악명이 나 있었다. 프란츠 크로머.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난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불쑥 끼어들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젊은 공장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자, 그 애가 어떤 아이인가 볼까요? 완전 일진인데요. 그래봤자 13살이지만 10살을 눈에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프란츠를 만나는 걸 싫어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프란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 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약에 받아들여 다른 애들과 똑같이 나를 취급한다면 너무나 기쁨을 주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게 기뻤다. 그 애는 우리에게 명령을 했고 우리는 복종을 했다. 그러던 것이 처음 그 애와 함께 있었건만 마치 오래 함께 했던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땅 바닥에 앉았고 프랑츠는 강물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 애는 어른처럼 보였죠. 이 사이로 침을 탁 뱉는 그 모습은 와, 어디서든 그리고 침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애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년들은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웅적인 행동과 나쁜 짓거리들을 자랑삼아 떠벌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로 나의 말없음이 시선을 끌어서 이 크로머의 노여움을 사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는 거리를 두었고 크로머 편이라고 공언한 터라 나는 그들 사이에 이방인이라서 내 옷차림이며 태도가 그 애들에게 거슬린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도 좀 왜 일진들이 쓰는 언어랑 일반 학생들이 쓰는 언어가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무조건 막 저 같은 새끼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친한 사이에서는 또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또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욕을 하지 않고 좀 언어도 어휘도 골라서 쓰게 돼 있죠. 이 두세 개의 어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인 어떤 일을 저질러요. 여기는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모퉁이 물방앗간집 과수원에서 하고 나는 얘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 친구 하나와 커다란 자루 하나 가득 사과를 훔쳤는데 그냥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전부 라이네테와 골트 파르메데, 즉 최고의 품종이라고 했다. 순간의 위험을 피하여 나는 이 얘기로 도피하고 들어간 것이다. 이야기를 꾸며내 들려주는 것은 나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금방 말이 막혀 더 고약한 일에 말려드는 사태만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동원해서 얘기를 불려나갔다. 둘 중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밑으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난 얘기했다. 그런데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마침내 우리는 다시 풀어서 반을 놔두고 와야 했는데 반 시간 뒤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다고. 얘기를 다 했을 때 나는 조금 박수를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열이 올랐다. 얘기를 꾸며내는데 스스로 도취되었던 것이다. 작은 두에는 심드렁하니 말이 없었다. 그러나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위협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그럼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이거지. 그래 진짜로 있었던 거야. 속으로는 겁이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난 몹시 놀랐지만 즉시 그렇다고 했다. 그럼 말해. 하느님 걸고 목숨 걸고 맹세한다고. 나는 말했다. 하느님 걸고 목숨 걸고 맹세해. 그러셔. 그러더니 그 애는 몸을 돌려 버렸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이 크로머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을 계속 따라옵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에 서늘한 느낌을 들어요. 그랬더니 크로머가 내 팔을 딱 잡고 그렇게 바쁘게 굴지 마 너 라고 말하는데 손이 무쇠처럼 단단합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니야 뭐 좀 물어봐야겠어. 그리고 말합니다. 크로머는 얘야 그 가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나는 그 집 사과가 도둑 맞았다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주인이 누가 과일을 훔쳐갔는지 말해주는 사람한테 2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너 그래도 네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 하지는 않겠지? 그의 명예심에 호소한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나는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이렇게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올가미가 묶여버려요. 그래서 2마르크를 요구받습니다. 나는 엄청난 고민 끝에 어머니 지갑을 털고 처음에는 이제 시계를 주는데 사실 그걸 잘 받지 않아서 자기 저금통부터 털어갖고 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크로머가? 야, 너 이거 돈 가져와!
난 돈이 없는 걸 2마르크 가져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또 약간 훔쳐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바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건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이 시각부터 영원히 나쁜 것에 소속되고 나쁜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종속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분명 그들 같은 사람이 되리라. 잠시 어른 행세를 영웅의 연기를 했었다. 이제 나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나의 세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이 과거가 되며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얼어붙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또 심하게 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크로모의 세상에 좀 더 다가가게 돼요. 집에 있는 돈들을 훔쳐서 크로모에게 갖다 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크로모와 그의 세계에 다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며 이제로부터는 일이 그렇게 시시각각 보기 좋게 내리막으로 가리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저항했다. 그러나 악마가 데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돈을 갖다 줘요. 그랬더니 야, 쫙 세어봅니다. 65페니히록은 우리가 이제 이 돈에 다 유로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마르크를 쓰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개념은 페니히라고 했나 봐요. 더는 없어. 내 저금을 몽땅 통째로 가져온 거야. 그거야 네 사정이지.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 빚이 있어. 언제 내가 그걸 받지? 크로모 반드시 줄게. 자, 고발을 하면 2마르크를 준다고 너는 나에게 이제 빚을 졌다고 말을 하는 그 크로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너에게 손해 끼칠 생각은 없어. 내 몫의 돈을 오전 중에 가질 수도 있어. 잘 알겠지? 난 가난하거든.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줄게. 모레 휘파람을 불지, 오후에. 그땐 제대로 가져와야 돼.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어보였다. 여러 번 들었던 소리였다. 나는 말했다. 알고 있어. 나를 남겨두고 그 애는 갔다. 내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것은 우리들 사이의 거래였을 뿐 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가 그린 크로모의 모습이에요. 크로모는 휘파람 소리를 불어요. 어디로부턴가 그 휘파람 소리가 아직도 울려와 줄을 탁 끊고 상상들을 다 짓부시면 나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쁘고 추한 곳들로 나의 고문자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놔야 했고 돈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했고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주일 지속되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나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번번이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옵니다. 크로모는요, 내가 그것이 어디서 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또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 크로모. 여러분 이렇게 왜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남한테 이렇게 협박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되게 왜 저래? 왜 말을 못해? 라고 하지만 막상 또 그 위치에 가 있으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엄습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나의 죄책감 때문에 나를 자책하느라 진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소나기에 잡히게 돼요. 이건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바로 차리고 그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싱클레어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억압 속에 갇힙니다. 그런데 구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왔습니다. 나보다는 약간 나이가 든 데미안이라는 형을 만나게 돼요. 형은 나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해요.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늘 몹시 무시무시하거든. 겁없고 무시무시한 족속 하나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도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자꾸 일깨워요. 그리고 이제 성경과 얘기랑 같이 묶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자, 데미안의 얘기를 듣고 나는 생각해요. 끝없이 돌 하나가 우물 안에 던져졌고 그 우물은 나의 젊은 영혼이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나의 모든 시도들의 출발점이 되는 데미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시 크로모와의 얘기로 돌아오죠. 교과서래. 책 47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은 민음사 거거든요. 학교도 요게 준비되어 있고 전영애 선생님이 옮기신 거예요. 거기 책 47쪽입니다. 어쨌든 크로모에 대한 나의 나쁜 관계는 나름대로 진행되었고 내가 작은 도둑질을 해서 그에게 빚진 돈을 마침내 다 갚고 났을 때에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리가 없었다. 그 애는 내가 저지른 도둑질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늘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히 그의 소나귀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크로머는 말합니다. 큰 누나를 데려오래요. 잊지 말고 다음엔 누나를 데려와 휘파람을 불면 큰 누나 쪽으로. 누나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 깨끗한 세계에 속해 있던 나의 누나. 나는 이해를 못했고 대답도 못해요. 어리둥절해 그를 쳐다보죠. 못 알아듣겠어? 네 누나를 데려오라고. 알아들었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런 걸 내가 해선 안 돼. 누나도 결코 나하고 오지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굉장히 침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것은 새로운 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는 새로운 노예 상태로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데미안을 만나요. 길에서. 막스 데미안. 나를 붙잡죠. 야, 너 왜 이렇게 놀라? 라고 말하면서 잘 들어봐. 누가 놀라게 한다고 그렇게 놀라선 안 돼. 자, 알아도.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51쪽은 굉장히 좋다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어떤 사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야. 궁금해지지. 그 사람은 생각하게 돼. 네가 이상하게도 잘 놀란다고. 그리고 계속 생각하지. 사람이 저러는 건 바로 겁이 날 때인데 라고. 겁쟁이들은 언제나 불안하지. 하지만 내 생각으로 너는 원래 겁쟁이가 아니야. 물론 영웅도 아니지. 지금 넌 뭔가 겁나는 일이 있어. 겁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결코 안 될 거야. 날 무서워하지 않지? 아니면 무섭니? 아니야, 전혀 안 무서워. 그럴 테지. 하지만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난 몰라. 날 내버려둬.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도망칠 생각을 하면서 곁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즉, 넌 두려운 일이나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었다는 것에서 비롯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뭔가 나쁜 일을 했어봐.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고. 그럴 때 그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는 거야. 알아들었니? 분명하지.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나를 지배하는 힘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나에게 크로머라는 존재가 없더라도 나를 구속하고 예속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럴 만한 것인가?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상한 곳에서 온 구원.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는 계속 들릴까요? 난 누나를 데리고 갔을까요? 데미안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나는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또 다시 데미안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넓혀가고 전쟁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 나이인데 나에게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여기는 저의 교무실입니다. 저는 인문사회부에 있고요. 인문사회부가 큰 교무실에서 도서관 앞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로 오시면 되고. 자, 아무튼 마지막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새는 아래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새는 알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런데 다 커버려서 그 안에 있게 되면 죽고 맙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나가야 되고 태어나려면, 진짜 태어나려면 하나의 세상을 깨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세상으로 나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